이 저번 강의에서 지장간 중기 구조를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여기 구조를 살펴본 후 그리고 지장간 이 정기 구조를 살피고 이에 몇 가지 특이한 구조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이 5화의 지장간에 기토가 있는데요. 왜 기토가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자, 지장간 여기 구조들을 보면 참 독특하면서도 단순합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임계무, 갑을무, 병정무, 경신, 무, 그리고 다시 임계무를 반복합니다. 여기에 이 무토가 있는 곳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무토가 있는 곳은 인, 사, 신, 해. 바로 인사신의 해는 신기하게 모두 무토가 있고 무토 다음의 글자들은 모두 양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것만 한번 따로 이렇게 써봤는데요. 저번 강의에서 이 지장간 중기는 삼합운동의 출발과 마감을 표시한 것이고 인사신의 장생지에서 새로운 양기가 동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인사신의 흐름은 병경임갑, 병경임갑 흐르기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신의 정기에 있는 글자들은 어떻게 그곳에 있을까요? 이 인월의 중기에 장생지로 동했던 병화는 임묘진월을 지나면서 목생화로 이 4월의 정기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이런 이치를 12신살로는 망신이라 부르고 12운성으로는 걸록이라 부릅니다. 다만 명칭을 외우려 하지 말고 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명칭은 무어라 불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생화 과정을 거치고 분산 에너지가 극에 이른 시공간이 4월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화 속의 정기에 있는 이 병화는 중기에 있는 경금을 화생금으로 키웁니다. 분산 에너지를 펼치니까 이에 영향을 받은 경금꽃이 활짝 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논란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즉 화생금이냐 화극금이냐를 따지면서 의견이 분분한데 당연히 화생금도 맞고 화극금도 맞습니다. 즉 화생금의 조건에 문제가 생기면 화극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논리이기에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닌데요. 예로 이 4월의 분산 에너지 병화가 있어야 꽃이 펼쳐지고 나비와 벌들이 날아와 짝짓기를 합니다. 또 병화가 있기에 열매 부피가 커지면서 탐스러운 과일로 바뀌고 인간의 육체도 꽃다운 나이에서 남자는 장정으로 여자는 성숙한 여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이치가 바로 화생금이죠. 금화가 교역한다는 등 어려운 용어에 현혹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극히 명확합니다. 현란한 용어들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화극금이 될까요? 이미 출판한 책에 병경조합의 폐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병화가 경금 열매로 잘 키우는 구조는 화생금이지만 병화가 이 열매를 태워 죽이면 화극금입니다. 병경조합을 이루었는데 경금이 상하면 사업하다 부도나거나 심하면 살인도 저지르거나 조폭에 가담하거나 뜨거움을 참지 못하여 종교에 귀의합니다. 만약 이 병경의 폐단을 임수나 자수와 배합하면 병경자 혹은 병경임 삼자 조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미 책에서 다양한 예문으로 설명한 것처럼 이 삼자 조합은 검경, 교육, 성악, 물상으로 수, 화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 경금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이 화생금, 이 화극금의 이치가 명확해졌나요? 시공명리학에서는 이 모든 자연의 이치를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든 이상한 이론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옆으로 좀 다시 샜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 사화의 중기에서 장생지로 동했던 이 경금은 사오미 월을 지나면서 화생금의 도움으로 신월의 정기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이 신월의 정기에 있는 경금은 중기에 갓 생겨난 장생지 임수를 금생수하며 보살핍니다. 이때부터 공기 중에 분산되었던 이 수기가 경금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여 살필 것은 바로 임수의 응축 에너지가 극히 더운 여름, 신월에 생겨났다는 점이죠. 이 정반대편을 한번 보세요. 인월에 병화가 장생합니다. 보통 인월을 봄이라 생각하지만 겨울입니다. 이 불분명할 때는 이 사계도를 펼치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인월은 겨울에 배속되었죠. 즉 신기하게도 인월의 추운 겨울에 병화의 분산 에너지가 생겨나고 극히 더운 여름 신월에 임수의 응축 에너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화기 속에서 수기가 생겨나고 수기 속에서 화기가 생겨나며 목기 속에서 금기가 생겨나고 금기 속에서 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표를 보실까요? 병화가 극에 이르면 임수로 바뀌고 임수가 극에 이르면 병화로 바뀐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수화의 작용에 의해 반응하는 목금은 그럼 어떻게 무령을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갑이 경으로, 경이 갑으로 바뀌는 과정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화와 목금은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 무령의 변화를 주는 것이기에 갑은 무조건 갑이고 경금은 무조건 경금이라는 극단적인 생각론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갑이 있기에 경금의 열매가 열렸고 열매에서 얻어진 시종자가 있기에 겨울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순환 원리이자 인간의 윤회 원리죠. 따라서 이 경금은 갑목을 충하여 박살낸다는 생각은 극히 단순한 겁니다. 갑은 경금의 부모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갑목이 필요합니다. 또 갑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이 정도로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치밀합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은 선인들은 무엇라 했을까요? 바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했습니다. 산은 물이요, 산이라 했습니다. 본질은 그대로인데 겉으로 보기에 달라 보인다는 의미죠.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이치를 좀 사계도로 살펴볼까요? 임계병정의 흐름 속에 갑을 경신으로 물질의 변화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또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무토는 그럼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새로운 양기를 쏟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월에 여기에 있는 무토는 병화와 갑목을 쏟아냅니다. 또 4월에 여기에 무토는 경금과 병화를 쏟아냅니다. 또 신월에 여기에 있는 무토는 임수와 경금을 쏟아냅니다. 또 해월 여기에 무토는 갑목과 임수를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왜 무토는 이 두 개의 양기를 쏟아내야만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새로운 양기가 동해야 새로운 무령을 얻기 때문이죠. 즉 에너지 변화를 통하여 무령의 변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없다면 자연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할 수 없겠죠.
인월의 무토가 병화와 간목을 쏟아냈기에 겨울에서 봄으로 향하고 4월의 무토가 이 경금과 병화를 쏟아냈기에 봄에서 여름으로 향할 수 있었으며 신월의 무토가 임수와 경금을 쏟아냈기에 여름에서 가을로 향하고 해월의 무토가 간목과 임수를 쏟아냈기에 가을에서 겨울로 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월의 중기의 병화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일까요? 병화는 인월에 드러난 후 5월에 여기에 보인 후 사라져서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인월의 중기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화는 도대체 어디에 갔었던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